네, 다음 순서인 2026학년도 대학별고사 교과별 출제 시 유의사항 안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도덕, 과학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국어과 출제 시 유의사항 안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양정실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양정실 연구원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별고사 대학 문항 출제와 관련해서 국어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출제 대상 교육과정인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국어과 문항카드 작성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이루어졌던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분석 의견 예시와 출제 시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대해서 아주 짧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 안내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026학년도 대학별 고사를 치를 고3 학생들은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적용을 받는 학생들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문이과를 구분하지 않는 취지로 개정되어서 표 제목에서 보듯이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때 이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국어과 과목은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구성됩니다. 공통 과목을 먼저 이수하고 학생의 선택에 따라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을 이수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공통 과목명을 보시면 국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배우는 국어과의 과목명과 동일하고 국어과의 전 내용 영역, 즉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이 영역을 모두 고루 다루는 과목입니다. 일반 선택 과목은 국어과에서 다루는 내용 영역을 심화해서 다루는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과목명을 봐도 어떤 내용 영역을 다루는지 아실 수 있겠습니다. 국어과의 일반 선택 과목은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의 네 과목입니다. 제목들에서 다 그 내용 영역을 짐작하실 수 있는데 언어만 조금 무엇일까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문법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이 개설된 것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 중 하나인데요. 국어과 진로 선택 과목은 실용국어, 심화국어, 고전읽기의 세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용국어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직업생활을 위해 설정된 과목이고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과목으로서 심화국어가 있고 그다음에 고전에 대한 심층적인 독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과목으로서 고전읽기 과목이 있습니다. 이 고전읽기의 경우는 교육과정만 있고 교과서는 개발되지 않는 과목입니다. 대학별고사 출제를 하실 때는 무엇보다도 고등학교 국어과 과목들에서 학생들이 실제로 무엇을 배우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이를 위해서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 문서에서 성취 기준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PPT에 보여드리는 것은 독서 과목 교육과정 문서 중에서 이 메뉴에 있는 이 독서의 방법이라는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성취 기준을 예로 제시한 것입니다. 성취 기준 부분은 어디냐면 박스 속에 일련의 번호와 함께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12가 고등학교 학생을 말하는 것이고요. 독서 과목, 02는 이 두 번째 영역, 이 독서의 방법이라는 이 영역을 가리키고 있고 거기에 01, 02, 03, 04, 05라는 일련 번호를 달고 제시된 문장, 한 문장으로 제시된 것들이 성취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성취 기준 박스 밑에 학습 요소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성취 기준과 관련해서 가르칠 범위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출제 시 성취 기준과 함께 참조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대학별고사 문항 출제를 할 때 문항카드를 어떻게 같이 작성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항카드의 일반 정보란의 구성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제시된 칸에 해당하는 내용을 체크하시거나 적합한 정보를 채우시면 되는데 문항 유형에서는 그 해당하는 문항 유형을 체크하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주어진 그 칸 명에 알맞는 정보를 기입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나 간단하고 그 매년 이루어지던 것이라 다 그 대부분 실수 없이 잘 하고 계신데 간혹 국어과에서는 교육과정 과목명을 오기를 해서 저희가 분석을 할 때 조금 그 혼란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제 근거를 또 적게 돼 있는데요. 출제 근거에는 교육과정 근거와 다음 PPT에서 보여드릴 자료 출처가 있습니다. 먼저 교육과정 근거라는 이 부분에서는 문항이 국어과의 어떤 과목에 어떤 성취 기준과 관련되는지를 밝혀서 적어주시면 되는 곳입니다. 원칙은 문항 구성이나 풀이 과정에 관련되는 성취 기준을 선별해서 빠짐없이 적어주시는 것입니다. 문항 출제나 풀이 과정 고민해서 성취 기준을 생각해 두셨다가 막상 이걸 작성할 때는 좀 별도의 고민을 더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아 보이면 조금 줄여야 되나, 좀 가장 관련 있는 것만 또 더 줄여야 되나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성취 기준이 하나면 너무 적어 보이나, 그래서 또 관련이 없는 성취 기준을 또 추가적으로 또 적으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별도의 고려나 고민을 하시지 마시고 문항을 원래 구성하실 때 의도하시던 것, 그다음에 학생들이 문항을 풀 때 관련되는 국어 능력과 관련되는 성취 기준들을 선별해서 빠짐없이 적는다는 이 원칙만 고수를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 출제 근거 중 자료 출처를 작성하는 부분인데요. 국어과 문항에서는 그 문학 작품이나 비문학 텍스트가 지문이나 답지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문항 개발에 활용되는 지문의 출처를 밝혀주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두 개의 표가 제시가 될 텐데요. 교과서 내의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그다음에 교과서 외의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표를 작성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적어드리는 필요로 하는 서지 사항을 빠짐없이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작성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이런 등등의 사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선다형은 생략 가능한데 논술고사와 면접 및 구술고사에서는 문항별로 채점 기준과 예시 답안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아까 언급에서도 나왔지만 이들 역시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점검 대상임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점 기준은 문항의 출제 의도를 구체화해서 작성해 주시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요. 문항이 몇 개의 하위 문항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하위 문항 단위로 채점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표에서는 그 한 칸만 대시돼 있는데, 만약에 하위 문항이 2개라면 채점 기준을 작성할 때 표에 줄을 하나 더 그어서 문항별로 채점 기준이 나오도록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채점 기준이 구체적인 학생의 답안에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예시 답안 혹은 정답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동안 있었던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분석 의견 예시와 출제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어과에서는 그간 대학별고사 출제에서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내용에 알맞은 내용을 출제해 주셔서 위배 사항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시한 예시에서 보듯이 채점 기준과 예시 답안이 좀 들어맞지 않는다던가 문항에 사용된 용어가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접하기 힘든 용어들인 경우가 좀 있어서 문항 출제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고 유의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몇 가지 사항을 여기에 그래서 압축적으로 정리를 해드렸고요. 좀 몇 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시문이 고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닌지 자체 점검을 좀 출제 과정에서 검토 과정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읽기 자료라고만 여긴 했지만 읽기 자료뿐만 아니라 문항 전체에서 고등학교에서 사용하지 않는 학술 용어가 사용된 것은 아닌지 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문항은 국어과의 성취 기준의 취지와 그 성취 기준의
내용과 범위를 준수해서 출제해야 되고요. 채점 기준은 또 그 문항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성취 기준, 문항, 채점 기준의 관련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문항이 다른 교과 성취 기준에도 해당하는 내용인데 국어과 성취 기준에만 제시되지 않았는지 좀 점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국어과 그 성취 기준 분석팀에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 하다 보면 하위 문항에 타 교과의 성취 기준이 같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문항 출제 과정에서부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섯 번째는 실제 문항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성취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는지, 또한은 그 문항과 관련성이 적은 성취 기준을 일단 다 나열해 보는 그런 식으로 혹시 제시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원칙을 상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또 이거 좀 중복되는 것이긴 하지만 출제 근거로 EBS 교재를 제시한 경우 그것이 맞지 않고 교육과정 성취 기준이 출제 근거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항을 분석하면서 저희가 좀 당부드리고 싶었던 건 무엇보다도 성취 기준의 수준과 범위, 또 성취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떤 용어들이 동원돼서 가르쳐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가장 정통한 분들이 현직 고등학교 교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항 출제 과정이나 검토 과정에서 이분들의 의견을 허투루 두지 않고 조금 더 세심하게 듣는다면 문항이 좀 더 그 양호도 높고 그 어떤 위배 여부에 걸리지 않는 문항들이 출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의사항과 관련해서 그 세 가지 예시를 좀 제가 들어봤는데요. 이 첫 번째 들고 있는 것은 구상성과 추상성이란 용어가 이 문항에 나오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추상성이란 용어의 친숙성에 비해 구상성은 고등학생들이 접하기 힘든 어휘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시문이나 문항에 동원되는 어휘가 고등학생들의 이해 수준을 넘어선 것이 아닌지 좀 점검을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게 국어과에서 이런 사례가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문항카드의 EBS를 출제 근거로 제시하는 경우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제 예시해드리고 다시 한번 EBS 연계는 출제 근거가 될 수 없고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을 출제 근거로 밝히고 그러니까 문서를 출력해서 바로 옆에 두둔 홈페이지 그 화면을 계속 켜두시든 간에 어쨌든 문서의 내용을 계속 확인하시면서 출제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문항과 채점 기준 또 성취 기준 간의 연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는 문항과 관련된 성취 기준이 빠짐없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 문항을 보면 이 왼쪽에 있는 것이 제시문인데요. 제시문의 이라는 이 문구 구절의 의미 추론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이게 비문학 자료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성취 기준도 독서 과목의 비문학 독서 관련 성취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16번에 제시된 지문 중 첫 번째 지문은 황동규 시인의 풍장1이라는 시인데 이 지문을 이 지시문과 관련해서 해독을 하려면 이것은 비문학이 아니라 문학 영역, 문학 해석 영역에 이 성취 기준이 동원돼야 하는 문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번 답자 관련된 그 문학 해석과 관련된 성취 기준이 이 문항의 관련 성취 기준으로 같이 밝혀져야 한다는 점을 예시를 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문항을 구성할 때 의도했던 성취 기준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문항을 풀이하는 과정에서 발휘돼야 하는 국어 능력과 관련된 성취 기준도 역시 이 관련 성취 기준으로 제시해 줘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